저는 센터의 이익을 우선시하지 않고요. 어르신의 입장에서 또 보호자님의 입장에서 또 자식된 도리의 그런 입장을 먼저 생각해서 어르신의 어떤 서비스가 필요한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센터장님 오늘 있어가지고. 네.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센터장님 맞으시죠? 네. 간단하게 본인 소개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케어당 방문요양센터 성과점을 맡고 있는 센터장 이현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일어서 오신 김에 간단하게 센터 소개 한 번만 부탁드릴까요? 저희 먼저 사회복지사님 소개를 먼저 해드릴게요. 네. 여기는 이태순 사회복지사님, 네, 그리고 송명희 사회복지사님, 그리고 이진희 사회복지사님, 네, 이렇게 세 분 같이 근무하고 있고요. 우리 센터 소개를 하면 여기는 저희가 이제 보호자님들 오시거나 할 때 상담하는 회의실이라고 보시면 돼요. 최우수 센터가 2개나 있으시네요. 네. 고맙게 저희가 2023년 최우수 센터로 됐고요. 24년도에도 또 상반기 최우수 센터로 상을 받았습니다. 제 방으로 들어오셔요. 평소에 몇 시에 오픈을 하시나요? 그때그때마다 조금씩 다르기는 한데요. 8시부터 오전에 8시나 8시 반에 오픈을 해서 6시에 마감하는 거가 보통입니다. 그러면 오픈해서 마감할 때까지 보통 어떤 걸 하시나요? 오픈해서 처음에 사무실에 들어오면 오늘 하루 일정을 이렇게 메모를 하는데 급한 일 순서, 급한 일을 먼저 이렇게 일정을 잡고 조금 덜 급한 일 이렇게 일정을 잡아서 오늘 하루 일정에 대해서 메모를 하고요.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루틴 중에 하나가 이렇게 하루에 한 1분에서 2분 정도 이렇게 명상음악 같은 거 틀어놓고 오늘 하루도 어르신들하고 우리 직원 요양선생님들이나 사회복지사님들이 아무 일 없이 무탈하게 지낼 수 있도록 이렇게 좀 기도하는 마음으로 잠시 이렇게 명상을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저는 지금까지 한 7년 정도 이렇게 하고 있는 루틴 중에 하나가 감사일기를 하루에 3가지씩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감사일기를 쓰면서 제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렇게 조금 다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돼서 그 7년째 지금 감사일기를 쓰고 있습니다. 네. 그럼 보통 감사일기 어떤 내용을 좀 쓰나요? 감사일기가 다른 게 아니라요. 하루 오늘같이 이렇게 날씨가 좋은 것도 감사할 일이고 제가 일할 수 있는 이런 회사가 직장에 있어서 이것도 감사할 일이고 제가 병원에 누워 있지 않고 이 자리에 이렇게 앉아서 유튜브를 찍는 거 이것 또한 감사할 일이고 감사할 일은 무궁무진하게 많습니다. 이런 일을 하시는 게 혹시 성격이나 성향이 맞으신지 본인의 성격 성향이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네. 저는 옛날부터 어려서부터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이렇게 좀 이타적인 성격이고 다른 사람 이렇게 공감 능력이 좀 뛰어난 편이라는 얘기를 좀 많이 들었고요. 이렇게 어렵고 약자 이렇게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도와줘야 그리고 그 사람들이 조금 이렇게 좋아지는 모습을 이렇게 봤을 때 되게 희열을 느끼는 그런 성격이에요. 그래서 제가 제일 행복할 때는 다른 사람을 도와줘서 그 사람이 좋아지는 모습을 봤을 때 제가 정말 행복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일도 어르신들이 아프고 어려웠고 이런 상황들을 제가 이렇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돼서 그 어르신들이나 가정이 편안해지면 그렇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 일을 또 하게 된 계기이기도 합니다. 그럼 혹시 오늘 일정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이제 잠깐
잠깐 사회복지사님들하고 오늘 일정에 대해서 회의 잠깐 하고요. 그 기름동 쪽의 경로당 어르신들 홍보도 할 겸 해서 식사 봉사도 합니다. 하러 가고 그 다음에 수급자 어르신 댁 한 군데 방문하고 이렇게 들어오는 일정입니다. 송파점인데 기름까지 네네네. 뭐 담당을 하시는 건가요? 네네. 저희가 주부는 강남구, 서초구, 송파지만 그 외적으로 저희가 뭐 다른 지역도 하다못해 경기도, 광주까지도 어르신이 있으면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각 지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네. 송파점에 네. 이렇게 되어 있으신 분도 있으신 건가요? 그냥 지인이 사적으로다가 지인이 그 부모님이라든가 지인 있는 그런 경우에 저한테 개인적으로다가 여기서 송파에서 서비스를 받기를 원하셔서 제 그 근방에 있는 다른 센터를 주기가 좀 애매해요. 그래서 저는 또 권유를 해봤어요. 너무 머니까 우리 케어닥에 다른 센터도 있다. 그쪽으로 가셔도 된다 그랬더니 저한테 케어를 받고 싶다 이렇게 해서 그리고 그쪽에 계시는 요양 선생님 중에 전적으로 저를 아주 지원해 주시는 저희 홍보맨이시기도 한 선생님이 계셔서 제가 또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좀 궁금한 게 있는데 앞에 명패도 보니까 사회복지학 박사라고도 되어 있더라고요. 혹시 하시는 일이 이전에 어떤 일 하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제가 전에는 코로나 전에는 한 10년 정도 기업체라든가 관공서 이런 쪽으로 강의를 했어요. 강의는 건강에 대한 강의, 동기부여, 소통 이쪽으로 강의를 한 10년 정도 했었는데 2020년 2월 15일까지 강의를 했는데 그 당시에 코로나가 생겼잖아요. 코로나가 생기면서 집합 교육을 시키지 않게 돼서 모든 강의가 다 6개월치 받아놓은 강의가 다 취소가 되면서 제가 또 이 강의를 하면서도 저는 학교에서 사회복지과 겸임교수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거든요. 대학에서.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복 중에 제일 좋은 복은 전화위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강의가 취소가 됐지만 그거로 인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또 뭔가 이거를 기회로 삼아서 할 수 있는 일이 뭔가를 생각을 해봤을 때 이론적으로 학생들한테 가르치는 것보다 현장의 일을 알면서 학생들한테 교육을 시키면 좀 더 시너지가 날 것 같고요. 그 학생들이 나중에 수업을 이제 졸업을 하고 나서 취업을 할 경우에 저희 센터에 데리고 와서 또 취업을 시키거나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시너지 효과가 나기 때문에 그래서 같이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진짜 멋있는 일을 네. 하시네요. 혹시 모시고 계신 어르신이 몇 분 정도 계실까요? 네. 최근에 조금 많이 그래도 돌아가셨어요. 그래갖고 지금 85명 정도 되세요. 엄청 많으시네요. 그럼 이 많은 어르신들을 모실 때 그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네. 제가 어르신들을 생각을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어르신과 보호자님의 니즈, 욕구가 어떤 것이 제일 시급한지를 먼저 정확하게 파악을 한 다음에요. 그 불필요한 서비스는 조금 지양을 하고 정말 필요한 서비스 위주로 맞춤형 서비스를 하는 것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또 어르신을 그 케어할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바로 저는 속생이에요. 그래서 어르신에 따라서 어떤 음식을 먹었느냐에 따라서 어르신의 그 차도가 확연히 달라지는 분들을 제가 많이 봐서 옛날에 그런 동의보감에 그런 말이 있거든요. 음식으로 고치지 못하는 병은 약으로도 고치기 어렵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만큼 그 섭생이 어르신의 그 상태를 호전시키는데 제일 큰 역할을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요양 선생님들한테도 그 섭생의 역량이라든가 이런 것 그쪽으로 중요성을 항상 부각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센터를 운영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을까요?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센터장으로 근무를 한 게 한 3년 정도고요. 이쪽에 이제 우리 케어닥에 와서 근무를 한 거는 지금 2년 6개월 정도 됐습니다.
처음 오픈했을 때 2022년 3월 1일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2년 6개월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하실 때 어려움이 없으셨을까요? 어려움이 이제 그런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이게 지역 따라 조금씩은 다른 경우가 좀 생기더라고요. 어떤 어려움이 제일 컸냐면 요즘 이제 강성인 요양 선생님들 있잖아요. 어떤 거요? 강성. 성격이 아주 강하신 분들. 정말 그 사회복지 쪽으로 근무하기는 좀 어려운데 와서 근무를 하시는데 이분들을 어떻게 변화를 시킬까 그 부분이 상당히 힘들었어요. 제 머리 위에 올라서 저를 조정하려고 하고 또 연세가 많으시다 보니까 저희 엄마 아버지 뻘 되시는 분들도 사실은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기분 나쁘지 않게 마음의 상처를 받지 않게 변화시킬 수 있는 일을 그걸 어떻게 변화시킬까를 생각을 곰곰이 하다가 제일 좋은 변화를 시킬 수 있는 방법은 같이 이야기하며 밥 먹으면서 그 선생님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거는 교육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같이 교육을 통해서 변화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지금은 그 누구보다 지지를 해주고 있는 선생님들이 여러 분 계십니다. 네. 방금 어떤 거 회의를 하신 거예요? 네. 오늘 방문하는 어르신들에 대해서 특이사항이라든가 또 어르신의 요구사항이라든가 이런 게 있는지 확인을 하고요. 오늘 또 방문을 잘 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좀 공지 좀 전달해 드렸습니다. 지금 경로당도 갔다가 이제 방문까지 하신 거잖아요. 네네. 이거 자주 오시는 건지. 예, 여기는 한 달에 한 번꼴로 와서 또 봉사활동도 하고 어르신들도 뵙고. 주변에 굉장히 많은 업체들이 있는 것 같은데 네네. 혹시 여기만의 차별점이 있을까요? 저희 센터의 차별점이라면요. 저는 센터의 이익을 우선시하지 않고요. 어르신의 입장에서 또 보호자님의 입장에서 또 자식된 도리의 그런 입장을 먼저 생각해서 어르신의 어떤 서비스가 필요한지 그거를 먼저 선택을 하는데요. 어떤 경우에는 제가가 필요하지 않는 분들도 있어서 그럴 경우에는 저는 또 요양원이나 또 데이케어나 다른 그런 서비스를 연결해 드리기도 합니다. 그럴 경우에 또 그분들이 그쪽에 가신다 해서 딱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주변의 지인을 소개를 하는 경우가 또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일 중요시하는 중점은 어르신 위주의 케어가 필요하게 만들어 드리는 것이 우리 센터의 차별화된 전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어르신이 좋아졌던 케이스가 있을까요? 좋아졌던 케이스는 그 알코올홀릭하고 당뇨가 계신 남자 어르신이었었는데요. 그 발가락을 절단해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갔었는데 제가 그 복지관하고 주민센터하고 이렇게 협업을 해서 선생님을 파견해 드리면서 그 역량이라든가 금주할 수 있도록 또 그 청결 이런 거를 유지를 하면서 한 3개월 정도 서비스를 했는데 이 어르신이 발을 절단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상황까지 이렇게 만들었던 분이 있어요. 그분이 좀 기억에 많이 납니다. 그러면은 가장 기억에 남는 고객분은 있을까요? 최근까지도 제가 서비스를 하고 있는 그 어르신 중에 한국에는 그 보호자든 지인이든 아무도 없어요. 근데 그 따님이 외국에 계시는데 그 따님하고 따님 있는 곳으로 어머니를 모시고 가려고 했는데 어르신의 연세가 92살 정도 되셨는데 이가 연세가 많으시다 보니까 그쪽 나라에서 이게 이제 원활하게 이게 같이 가서 살 수 없는 그런 환경이 돼서 한국에서 혼자 사세요. 그러는데 그 혼자 사는데 불안하니까 집에다가 어머니 혼자 사는 집에다가 CCTV를 놓고 늘 핸드폰으로 그 따님은 그 화장실을 갈 때도
핸드폰을 쳐다보고 어머니가 무슨 일이 없는지를 이렇게 항상 관찰을 한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본인도 다른 일을 다 접고 오로지 어머니만 외국에서 이렇게 어머니를 케어 못하는 그런 죄송한 마음을 갖고 늘 죄인처럼 산다는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저한테 전화해서 엉엉 우는 날도 많고 그럴 때 그 마음이 제가 온전히 이렇게 공감이 돼서 같이 울기도 하고 이랬었는데 이분이 너무 건강이 안 좋아져서 시력도 많이 문제가 되고 이래서 제가 저기 보호자 따님하고 얘기를 하기를 그 따님이 그냥 올해까지 제가 서비스를 받고 다른 서비스를 접목하면 어떠냐 그렇게 얘기를 이렇게 저한테 문의를 주셔서 제가 요양원 쪽이 더 어르신 케어하는 거나 보호자님 생활하시는 게 조금 낫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12월 말에 요양원 쪽으로 지금 연계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랬더니 그 보호자님께서 이런 센터를 본 적이 없다. 그리고 너무 미안하고 고맙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그 따님의 그 마음이 제가 그 딸이 된 것처럼 마음이 너무 안 좋고 해서 저한테 이제 어머니가 급한 일이 생기면 이제 주말에는 요양선생님이 안 들어가시거든요. 5등급이라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만 서비스가 들어가는데 토요일 일에 아무도 없으니까 그 급한 상황이 생기면 제가 밤이든 낮이든 언제든지 주말에 달려가는 그렇게 시스템을 만들었고요. 보호자님이 또 저한테 그런 거를 맡기는 것 자체가 너무 미안하다고 하셔서 제가 먼저 언니 동생 하자고 이렇게 제안을 해서 동생처럼 편안하게 해달라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수시로 주말에 어머니한테 가서 같이 밥 먹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좀 편안해지셨다고 합니다. 사실 이게 80분, 90분, 100분 정도 이렇게 모시면 네네. 굉장히 트러블이라는 이런 게 조금 있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그거에 대해서 뭐 센터장님만의 좋은 요양보호사 선생님을 뽑는 노하우나 뭐 이런 게 있을까요? 제가 요양선생님을 처음에 뽑을 때 제일 먼저 보는 부분이 어떤 거냐면 이 선생님이 약자한테 아프신 분들한테 그 이타적인 그런 심성이 있는지 측은지심이 있는지 이거를 상담을 하면서 발견을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요양선생님은 면접 시에 내 부모님처럼 모실게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요양선생님이 저는 최고로 좋은 선생님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센터 혹시 목표가 어떻게 되실까요? 저의 센터의 목표는 지금 제가 센터 그 인원은 120분이 저의 목표고요. 그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종합적인 토탈 서비스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회복지하면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 그 서비스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그 서비스를 토탈로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산모 도움이라든가 아동 돌보미, 노인 돌봄 이렇게 해서 우리 센터에 오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수 있는 그런 종합적인 센터를 만들고 싶은 게 제 바람입니다. 혹시 10년이나 20년 전으로 돌아가신다면 이 일을 또다시 선택을 하실 건가요? 네, 당연하죠. 저는 이 일을 하면서 힘들 때도 물론 있지만 보람을 많이 느끼고 저의 그 성향과도 아주 잘 맞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혹시 주변 분들에게 어떤 센터장으로 기억되고 싶으신지 궁금합니다. 돌봄 쪽에서는 전문가라는 얘기를 듣고 싶고요. 또 따뜻한 센터장으로서 그 어르신에 대해서 아주 전천후 맞춤형 서비스를 잘하고 계시는 센터장이다라는 말을 듣고 싶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저희 이거 보시는 시청자분들한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드리기는 했는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의사도 3가지 종류의 의사가 있잖아요. 돌팔이 의사, 보통의 의사, 명의 이렇게 3가지 의사가 있잖아요. 이렇듯이 돌봄도 맹목적인 돌봄이 아니라 맹목적으로 케어하는 돌봄이 아니라 전문가로서 사명감을 갖고 어르신 한 분 한 분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런 센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